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빨리 시작해 보죠.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시간 내기 정말 어려운 분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10시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이고. 깜짝 놀랍니다. 뉴스 볼 때마다 여기 언제 가셨대? 아니 지금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더 좋아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청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네, 자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지난주에 보니까 국회 앞에 오셨더라고요. 국회 앞에 우리 박덕금 씨 이제 뭘 또 꺼내? 박덕금 씨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제가 무. 히트시켰던 어. 요 박스에 제발 손잡고 아. 뚫자. 애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게 이렇게 들면 훨씬 무거운 거예요. 맞아요. 손까지 아파요. 이렇게 네, 배도 네. 받쳐야 되고 너무 무거운 미끌미끌하니까 네. 이렇게만 해놔도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나요? 이게 큰 돈도 안 든대요. 근데 네. 어쨌든 약간의 돈이 들긴 들겠죠. 아, 뚫어야 되니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뚫긴 뚫어야 되잖아요. 아하, 아니면 예. 처음부터 이렇게 금형으로 뚫어놨다거나 이걸 안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마트 노동자들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몇 분 나섰어요. 네. 아하, 예. 정의당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마트가 오. 먼저 이제 뚫겠답니다 박스를. 근데 네. 자체 제작 상품 PB라고 그러죠. 네. PB 상품은 먼저 뚫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마트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80~90%는 납품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제작 박스만 뚫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일면 간장, 뭐 통조림, 무거운 거. 냉장식품, 네. 냉동식품, 물, 어허. 소주, 와인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밖에서 납품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면서 우리 마트 노동자들 하루에 400개 정도를 그리 나르는데요. 그러니까 자 뒤에 창고에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거기서 내려놓잖아요 기사님들이. 그럼 그걸 카트에 올릴 때 한번 들고 매장으로 가서 내릴 진열할 때. 때 또 한번 내리고 이렇게 해서 400번 정도인데 그렇게 무겁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마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뭐 직장에서 집 옮길 네. 때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뭐 아무튼 이게 박스를 많이 쓰잖아요, 박스는 우리가. 엄청 쓰는데 네. 이게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 아. 40%가 가볍게 느껴져요. 그렇게나 차이 나요? 이 상자 하나만 이게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네. 40%가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네. 이건 그다음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리 택배 노동자들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택배나 배달 노동자들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택배 물건을 아파트 한 동에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보면 박스 네.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여러 개 쌓아놓고 올라가잖아요. 아, 예. 근데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위에 딱 쌓아놓고 이렇게 딱 들고 올라가면 훨씬 편한 거예요. 아니 그걸 진작에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네.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고 어. 드디어 이제 이마트가 자체 제작 상품도 뚫고 있다 시작했다. 우리 시민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세상에 밖에 나가는 거죠. 네. 생활 속의 노동 존중, 생활 속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직장인이나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는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최고위원으로 됐는데 신동근 네. 최고위원님이 소확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네. 거기에서 이제 의제로도 이게 올라가요. 이제 손잡이 모든 박스와 상자에 손잡이를 마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의제로도 올라가면 이제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박스에는 손잡이가 뚫리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외국계 박스들은 손잡이가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 그랬던 것 같아요. 농촌 박스도 이것도 농촌 박스잖아요. 무. 청정무. 네. 너무 무거운 걸 아는 거예요. 힘든 걸 아니까 농촌하고 외국에서는 이미 박스에 손잡이가 대부분 뚫어져 있는데 도시에서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마트 노동자들 일반 생활인들이 고생을 한 거지. 이것 때문에 손가락이 엄청 아파요. 이게 맞아요. 구멍이 없어요. 저희도 다 들어봤습니다. 다 네, 들어보시죠. 알죠.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민주당의 소확행 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이슈들을 추진하는 일을 하는데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도 줄여 나가고 그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네.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아.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제보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요 하나씩 밖에 나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 노동자들 대책으로 노동부에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모든 박스에는 원칙적으로 구멍을 뚫어라 손잡이를 네. 마련하라 매뉴얼을 내린답니다. 아하.
근데 보니까 12월에 매뉴얼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럴 때 저는 또 항상 분노하죠. 뭐 이게 뭐라고 12월까지 기다립니까? 이미 추석 전에 했어야죠. 추석 전에. 근데 그럼요. 추석이 지났으면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중대규모 이상의 마트라든지 유통매장에 그 박스에 다 손잡이 뚫으세요. 이렇게 행정지도 정책지도 했으면 되는데 정말 관료들이 느리긴 느려요. 느리다. 12월 달에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 아니 왜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12월이냐고요. 12월에 하면 또 1월, 2월 이렇게 몇 달도 지는 그 사이에 이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네. 노동자 국민들이 이걸 밑바닥에 들면 진짜 손이 이렇게 미끌미끌하면서 아. 이 손가락이랑 맞아요. 손목이랑 그 느낌 어깨가 압니다. 아프거든요. 알죠? 네. 저도 쓰리 분리수거하러 갈 때 이렇게 이제 박스 나르다가 미끄러져 갖고 넘어진 지 몇 번 있어요. 창피하게. 예,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이 안에는 이제 온갖 이제 그 피켓들이 있죠. 네. 한번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 꺼내 볼까요? 저기 오마이뉴스 애청자 여러분은 좀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네.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조선일보랑 나경원이랑 우리가 지금 경찰이 고발한 지 언젠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좀 착수했는데 황당하게 조선일보 방실가에 대한 고발은 정말 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방상훈 만난 전후에서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감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아.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상훈을 만나가지고 예. 조선일보가 온갖 고발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봐줬다면 그건 정말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감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감찰 청구를 민원연하고 아. 제 민생경제연구소가 냈습니다. 요것도 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앞에 지난주 간 것은 이번 사퇴 촉구해라. 이제 지난주 국회 앞에 또 갔었는데 국회 앞에 오셨죠? 이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뭐 사진 찍히거나 이런 것도 없죠? 사진이 안 찍혔어요. 그냥 MBC 어. 뉴스의 중간에 네. 국정감사를 안 오고 건설업자들하고 함께 고발된 건설업자들하고 골프장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네. 정말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했잖아요. 네. 지금 그다음에 이번 주까지 한 거 아닙니까? 26일까지 했죠. 예. 단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단 한 번도 안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뭐 기억이 사고 없어요. 나고 못 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참 있는 일이에요. 뭐 이미 감옥에 가 있는 국회의원이 못 온 경우나 있을 수 있지만 아. 이건 중대한 직무유기라서요. 제가 빠르면 이번 주에 네. 박덕금 의원은 직무유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묶어서 한 번 더 고발하려고 또 고발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에 그 국정감사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10월달 세비 예, 예. 그건 한 푼도 줘서는 안 됩니다. 아. 그건 환수 조치해야 된다. 법에도 보면 네. 상임이나 국정감사 같은 걸 빠지면 그때 지급되는 수당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첨가를 내야 돼요. 빠지려면. 근데 박덕흠 씨는 10월 7일 딱 하루만 냈죠. 첨가를 내고 안 그로 냈어요, 무단 쉽게 말해서 무단 결근입니다. 직장이었으면 벌써 징계부 당했습니다. 아. 보통 직장에서 우리가 징계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정도는 봐줘요. 아유. 그다음 이제 전화해서 내일부터 잘 나와. 네. 뭔 일 있었구나. 네. 근데 뭐 또 사정이 있어서 하루 정도 늦겠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통 하루 이틀까지는 봐주고 근데 3일 4일 되면 이건 네. 이제 직장이 소문나고 상사에도 기회 올라가고 그러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중징계를 당하거나 그렇죠. 이제 3, 4일이 아니라 막 그게 뭔가 5, 6일 일주일 뭐 이러면 그건 해고당하는 겁니다. 박덕금 씨는 이미 사퇴했어야 되지만 지금 해고 사유가 추가됐어요, 여러분. 고사유가 추가됐어요.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아. 소환됐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제가 국민 소환제 도입 촉구까지 함께 하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 요 피켓도 들어있죠. 아무튼 이 아, 안에 저는 무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무는 없고 무는 없습니다. 피켓만 들어있네요. 이 하니까 이제 아, 제가 요 이제 진짜 많네요 자료를. 피켓 장인, 피켓 장인. 예, 박덕금 의원 대대적으로 수사해라. 네. 그다음에 야, 이 저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경찰에다 아, 수사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조선일보 사건이나 나경 사건을 네. 경찰이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최근에 MBN이 사고 아, 많이 썼잖아요. 예, 예. 못하는데 장대환인데 MBN 장대환 일가 네. 종편 취소해라. 그다음에 MBN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장대환 씨는 퇴직금 36회나 받아갔어요. 아, 그래요? MBN에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솔직히. 아하. 얼마나 회장 행세만 했겠지 주로. 네. 근데 회사가 힘들대요. 그래놓고 오너는 36을 받아왔다니까요. 그래서 퇴직금 이 부분도 36억. 제가 배임으로 고발해놨어요. 민원연이랑 네. 민생경제연구소랑 야, 뭐. 그다음에 세금도둑 잡아라랑.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로비를 엄청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종편 취소돼야 될 사유인데
6개월 영업 6개월 영업 정지인데 물론 우리는 세상의 변화라는 걸 늘 긍정합니다. 사실 6개월 방송 정지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같았으면 나올 수 없는 엄청난 그렇죠. 조치죠. 네. 그래도 아쉽죠. 많이도 조치인데. 아쉬워하고 네. 만약 이번에 MBN이 영업 정지 6개월이면 TV조선 다음에 심의할 때는 TV조선 반드시 영업 종편 취소돼야 된다. TV조선이 남아 있네요. TV조선은 MBN보다 훨씬 더 많은 악행을 쌓기 때문에 편파 보도라든지 가짜 뭐 보도라든지 재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다 안 지켜진 알겠습니다. 부분이 예. 있죠. 그래서 뭐 박덕금 씨 사퇴라도 계속 있고요. 야, 그다음에 이게 요것은 뭐- 이제 옛날 박덕금을 제가 3번 고발했네. 첫 번째 고발장. 아, 네. 부동산 투기세 차익 13억 유명하죠. 네. 건설업자인지 투기꾼인지 아, 또 기억나네요.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직접 만드세요? 이거 예, 다? 저희들 만들어요. 아, 이렇게 막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있잖아요. 그냥 에이스 출력. 용지 넣고 출력합니다. 그냥. 네. 이것도 이제 나경원 씨 구조범. 제가 이분이 총선에서 낙선되든 안 되든 네. 상관없다. 우리는 끝까지 운동한다. 이렇게 이런 거 들러. 너무 이제 많으니까 요거 하나는 해야겠네. 네, 네, 네. 진짜 윤석열 총장은 너무해요. 정말 뭐 아. 최근에도 너무 불량한 태도도 문제였지만 네. 어떤 사건은 정말 너무나 직권남용을 하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막 죽일 듯이 수하고 다르죠. 나경원 씨 사건, 네. 자기 측근들 관련 사건, 가족들 관련 사건, 조선일보 관련 사건, 자영당과 관련된 사건들은 정말 수사를 아예 안 하거나 신용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많이 야. 요 조수진도 제가 고발했었죠. 계속 피켓장이 계속 나옵니다. 조수진 씨 기소됐죠.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발 안 하고 시민들이 안 나섰으면 네. 검찰이 봐줄 뻔했어요. 마지막까지 기소. 당일 공소시효 당일이 4월 15일이니까 6달이니까 10월 15일이었거든요. 네. 오후 5시 넘어서 발표가 됐잖아요. 기소한다고. 맞아요. 봐준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기소 안 될 거라는 예, 얘기가 기소 안 될 들었죠. 거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어떻게 빚을 빌려준 5억을 모를 수가 있으며 형 보험 예금성 네. 재산 6억까지 해서 11억을 모를 수 있냐.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또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경북 구미에 어. 구자근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사람도 자기가 주식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10년 가까이 몰랐다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니 상법의 주주총회에 하면 모든 주주들한테 의무적으로 주주총회를 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오잖아요. 몰랐대요. 진짜 10년은 몰라가지고 어. 10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야, 있는데. 이번에 그 기분 좋았겠네요. 10억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역시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랑 막 저희들이 계속 떠들었어요. 제가 박시영 TV도 막 나오고 난리 피우고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됐어요. 이제 이런 일들 많이 있었고요. 야, 이제 밑에는 이제 요것은 이제 좀 계속 이제 옛날에 했던 옛날 것들. 택배시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택배 아.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택배 관련 자료들 들어있고 네. 그래서 지금 택배 이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렇게 더 이상 주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제서야 좀 예. 업체들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회사들이. 죽음의 기업 CJ 대한통운 이렇게 하니까 네. CJ 대한통운에서 분류인력 4,000명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롯데 이제 1, 2, 3등이 CJ 대한통운, 네. 한진택배, 롯데택배인데 롯데택배. 다 이제 그쪽에서도 1,000명씩 분류자를 그러니까요. 투입하기로 했잖아요. 이제서야 좀 움직이네요. 벌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과로사 줄어들죠.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에서 4,000명, 롯데택배 1,000명, 네네. 한진택배 1,000명, 아. 우체국이 3,000명. 나머지 이제 뭐 경동택배, 뭐 로젠택배도 중소업체들도 하겠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요. 아. 지금 벌써 정말 택배업계가 10,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건 또 박수 쳐줘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의 투쟁과 요구에서 밀려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두가 사는 정책이 있는 겁니다. 기사님들의 과로사도 줄이고 네, 국민들의 네.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갖고 오죽하면 이분들이 카톡에 저 너무 힘들어요. 아. 이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 아팠고 힘내세요 택배 노동자 네.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있고 캠페인 하셨죠. 이게 이미 9월달에 저희가 정말 과로사 경고를 했어요. 네. 추석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 큰일 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측한 네. 우리 예측 틀렸어야 되는데 아. 슬픈 예측 맞아버린 거예요. 네. 정말 9월 10월에 너무나 많은 분이 지금 쓰러져 최근에 이번 올해 들어서만 뭐 14명 15명이니까요. 네. 그래서 분류작업 투입해라 뭐 이런 거. 제일 제일 저는 슬픈 게 이제 그 생존 배우자가 네. 여보 당신 하는 꼭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4시간 15시간 하고 밤 12시 1시에 들어와서 뭐 한 두세 시간 자고 정말 서너 시에 나가고 또 네. 새벽부터 배송 분류 작업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계속,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저희가 요 추억의 또 요것도 있네. 야, 이거 좀 오래됐네요. 요것은 지금 2학기도 그러네요. 이건 1학기 때 썼던 피켓인데 네. 정말 대학가 온라인 수업 지금 질 떨어졌거든요. 아. 아직 질이 안 올라가 있는 1학기, 2학기는 네. 정말 돌려줘야 됩니다.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등록금 한번 30% 정도 돌려줘라. 근데 대학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돌려주긴 돌려주고 하는데 너무 10만 미미하죠. 원에서 20만 원. 예. 아니 등록금 500만 원 안팎 받아놓고 그 사이버 대학 온라인 수업하는 사이버 대학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사이버 대학은 등록금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 거긴 대학에. 뭐 사실 준비를 해서 해왔고 이미 그렇게 준비가 잘 했으니까. 됐고 수업의 예. 질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대학 500만 원 받을 때 3분의 1만 받는데 일반 대학 지금도 여전히 400에서 500을 받고 있는데 문제되니까 10만 원, 20만 원 돌려주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벌 대기업 똑같아. 우리나라 대학들이 하는 짓이.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다닙니다. 야, 계속 하고 다니고 이 자 박스에 손잡이 뚫고 우리 청정모. 시민들도 좋고 노동자들도 좋고 택배 기사님들도 좋고 배달을 하시는 노동자도 좋고 네. 슈퍼에서 일하는 분, 마트에 일하는 분도 좋고 우리들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해나가자고요. 좋습니다. 예. 자, 잠깐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여기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안진걸 소장과 이렇게 정말 뜨거운 이 방송을 응원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마이 TV 박종의 핫스팟 또 안진걸의 핫피플이 없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 보내주시고요.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3270-3828 여기로 연락 주시면 자발적인 시청료 응원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와 박수. 네. 저 오마이뉴스 그 정기 구독자인데 그건 또 다른 건가요? 아 똑같습니다. 예, 저- 유료 독자. 예, 유료 독자. 맞습니다. 그거고요. 저 한 10 몇 년 됐습니다.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셨네 진짜. 예, 아주 초기부터 우리 김병기 전 국장님과 옛날이죠. 방기관 당시 경영국장님인지 그 두 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통장에서 자동으로 빨리 나가니까 신경도 안 써요. 잘하셨어요. 너무 편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마이 TV만 돕기가 이제 미안해가지고 오마이뉴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고발 뉴스 10,000원, 국민 TV 11,000원, 프레시안도 10,000원, 그 다음에 뉴스타파. 뉴스타파도 요즘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국민들의 마음을 저는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한 방송 많이 가는데 정말 저는 이제 제일 사랑하는 방송은 이제 오마이 뉴스와 오마이 TV 그다음에 네. 뉴스타파, 고발 뉴스, 서울의 소리. 예. 여기 이 그다음에 항이드 TV, 아하. 스타타파 TV 아하. 대부분 제가 후원하고 있는데. 예. 야, 그럼 김용민 TV. 어떻게 보면 안진걸 소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매체들을 다 이제 응원하고 아, 후원하고 그럼요. 계시네요. 너무 좋은, 너무 잘하잖아요. 야. 김용민 TV는 이제 TV에 후원할 수도 있는데 네. 슈퍼챗으로 아하. 아예 김용민 그 이사장님이 네. 평화나무라는 맞아요. 종교 권력, 언론 권력 감시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10,000원씩, 12,000원씩 내고 있는데 거기 이사람이 12,000원으로 돼 있어요 한 달. 음. 근데 너무 좋은 게 최근에 김용민의 저널리즘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비평 매체가 예전처럼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아하. 그래서 아예 저널리즘을 이제 만든 거예요. 원래 예전에 저널리즘이라는 용어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가 옛날 영어들 보면 굉장히 촌스럽게 도입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네. 발음 그래도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약간 왜곡돼서 온다거나 해서 네. 저널리즘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박시영 TV를 갔는데요. 네네. 거기에 그 유명한 갓준희 교수님, 아. 정준희 교수님이랑 같이 갔어요. 아하. 근데 정준희 교수님이 요즘에 괜찮은 매체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하고 시사인을 꼽고 그다음에 저널리즘을 꼽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 오마이 뉴스 뉴스 좀- 오마이 TV가 안 나와서 아니 서운하긴 그러면 했지만 소장님이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미 후원이랑 건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시영 TV 가서 네, 적어두세요. 메모하겠습니다. 네, 예. 메모해 반드시 주시고요. 오마이 뉴스하고 TV 적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저희가 현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현안 얘기하고 준비하신 자료 좀 볼까요? 현안 얘기 잠깐 하고. 엄청 준비한 자료가 많죠. 어떤 현안 이야기 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잖아요. 동부구치소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17년형을 확정받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외쳤는데 결국 예. 드러났죠. 대법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다스는 지금 이제 MB 거다. 온라인상에 보면 예전 이제 낙곰수 멤버들이 네.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추적하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예. 한 거에 대해서 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음. 정봉주 전 의원님이 그 문제 제기에다가 대법 유죄 선고까지 아유, 났으니까 맞아요. 이건 재심해야 되는 사유인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그분들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투쟁하고 감시하고 고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여했을 때 이명박 한 5번 고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2017년 3월달에 제가 아직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다스는 이명박과라는 결정적 제보를 해주신 김종백 선생님 등등이 네. 주신 자료들을 모아서 2014년 3월달에 제가 고발했는데 음. 그 현실적으로는 그 고발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그렇습니다. 착수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역할도 크게 이번에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발인이었고 고발인 조사도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동부지검 네. 당시 동부지검에서 다스 사건 수사 부팀장 아하. 검사님 이름도 생각나요. 온영문 검사님. 네. 그분 공판도 계속 하던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야, 고발인 그러면 조사를. 예. MB가 이렇게 17년형을 받는 데 있어서 안징월 소장의 또 예. 힘이 이명박 대통령은 작용을 이제 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해서 대통령이 아니죠. 아, 대통령이나 예우를 박탈당했으니까 이명박 씨는 청와대 초기부터 안진걸이 저놈이 누구냐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그때, 묻지마 수입할 때 그때도 촛불 항상 앞에 시위를 계셨죠. 시작으로 무대. 예. 뭐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뭐 이럴 때마다 고발하고 데모하고 규탄 성명 네.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제 이름이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정말로 예. 안진걸 이놈 누구냐 만나고 싶다. 요놈 실정법 위반 있냐 구속 엄벌해라.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제일 먼저 구속됐던 거예요. 촛불 집회 초기에 예. 2008년 6월 25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청와대 주변에서 빨리- 시민들이 항의하다가 빨리 그 자리에서 제가 항의하는 시민들이 연행되니까 제가 항의하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 기동단 수십 명이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구속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권단체들이 알아본 거예요. 아니 제일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경찰하고 소통도 잘하는 안진걸 씨를 구속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VIP가 전원부터 지급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약간 또 역사라는 건 지나고 보면 뻥도 가끔 치잖아요. 재밌게. 근데 이건 진짜 뻥이라면 정말로. 그러니까 얼마 네.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네, 저놈 저놈은 엄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돼갖고 경찰이 네. 예민하게 저를 이제 주시하고 있다가 마침 아. 나타나니까 이미 이제 수배 비슷한 상태였는데 바로 연행해 버려가지고 구속됐었죠. 네. 야, 그럼 뭐 어떻게 보면 MB랑 악연이 계속 있었던 예. 건데. 이명박 제가 박근혜 이명박 때 가장 많이 고발한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 네. 이건희 이재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치른 거죠. 최소 10년 동안 9년 동안 네. 한국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세력을 몰아내고 네.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거 몰아내고 불법 민간 사찰을 몰아내고 언론사 장악한 인간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재벌하고 주로 결탁해가지고 노동자를 네. 탄압하고 중소기업을 협력업체에게 갑질을 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짓까지 일삼은 자들 아닙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한편은 그가 생전에 그다음에 그 아들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그건 저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네. 공과과는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겠지만 뭐 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정말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네. 노조를 못 만들게 심지어 탄압하고 자살을 만들고 산업재해 걸린서 죽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고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이재용, 이건희 등의 재벌의 시대 신동빈도 구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롯데 네. 이런 시대를 청산하고 정말 이제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 노동자, 서민, 중산층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 갑질당하지 않는 나라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진전된 것도 있고 답답하게 진척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네. 정말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과 노동 존중과 민생 살리기를 잘할 거 말하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 하나 전합니다. 네. 이거 이제 MB 이야기하다가 네. 좀 이따가 1시에 1시에. 이명박 그 동부구치소로 이제 다시 가잖아요. 네. 거기에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구속 재수감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등의 은닉 재산이 많다 아직도 예. 그걸 환수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오늘 제가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 준비했는데 내년부터 전 고등학교 이게 중학교님이 됐으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친학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다 됐잖아요.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고등학교 3, 2, 1 순으로 갖고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과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모두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단한 거죠. 예.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에 네. 완전 무상교육 1학년까지. 아, 그러니까 이게 2년 전부터 먼저 3학년 적용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2학년 적용했거든요. 네. 내년부터 1학년까지 다 적용되고 또 하나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많네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진짜 변하는 겁니다. 네.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뭐 변한 게 뭐 있냐라고 이제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컸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푸념이 있을 수 있고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예. 내년에 서울 지역에 중학생, 고등학생 새로 입학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 맞아요. 입학 지원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년, 음. 지금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아니 왜 서울만 해주냐 이런 거죠. 그렇죠. 더 잘 살고 더 기회도 많은 왜 서울만 해주냐. 근데 이게 이제 맥락이 이런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 이미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도라 일부 지역에서 무상교복이 이미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을 맞아요.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교복값이 저도 따라야 가서 해보니까 50만 원 안팎이 돼요. 비싸네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50만 원 안팎으로 네. 무상교복을 지원해 주니까 이미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왜 다른 지역은 해주는데 서울은 안 하냐. 그다음 서울에서도 일부 구가 하고 있어요. 일부 구는 하는데 왜 다른 구는 안 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하고 조희영 교육감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는 25개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시군구가 그 기초단체가 20% 네. 예산을 분담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러면 교복 무상교복을 계속하는 데는 교복을 입는 학교는 교복을 지원해주고요 30만 원. 근데 교복이 없는 학교 있죠.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교복값 상환하는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태블릿 PC라든지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그에 준하는 학습 기자재를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어차피 집집마다 30만 원씩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교복 입냐 안 입냐 그 입냐, 차이가 아니냐에 있는 따라서 거네요. 입으면 네. 30만 원 어차피 드려야 되는 거고 어차피 30만 원이 안 지원되는 입는 거예요. 학생들도 교복은 안 사지만 그만큼 또 사복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교복 있으면 사복을 그만큼 덜 입으니까. 사실 교복 입으면 더 좋아요. 예전에 돈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네. 저희 학교도 교복이 없었는데 일단 인근 학교에 교복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도 막 교복을 만들어 달라고 약간의 학내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셨군요. 약간의 데모. 어렸을 때부터 데모에 피가 흘렀어요. 엔조에 피가 흘렀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어머니랑 같이 유원지를 갔는데 아하. 여자 화장실 앞에서 어머니가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배가 고파갖고 네. 엄마 이렇게 줄 서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여자 화장실 좁고 여자들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막내야 좀만 기다려 그러다가 제가 엄마 옆을 빙빙 돌면서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남자들은 입변기가 있어가지고 빨리. 같은 면적이어도 화장실에서 회전율이 높고 회전율이라고 하자고요. 음. 인간들이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고 네. 심지어 손도 안 씻고 나오고 그다음에 급하면 막 아무데나 다 쉬하고 네. 보니까 남자들은 화장실은 오히려 더 좁아도 되고 여자 화장실이 넓어서 여자들은 칸칸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 이렇게 손도 씻고 네, 옷도 네. 다듬고 심지어 가벼운 화장까지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면적이 똑같습니까? 아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부터 엔지오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실제로 네. 200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단체 그다음에 화장실 관련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그걸 진정을 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네, 네. 남녀 화장실 면적이 똑같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하. 차별이다, 인권 침해다. 네. 왜냐하면 여성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입변기가 없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화장실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여자들이 줄을 심지어는 한 100m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뭐 기억납니다. 유원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놀이시설 이런 데 가보면 네. 아니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개선됐어요. 네. 지금 이제 법에 그때 그래서 2002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 그게 차별이 맞다, 인권 침해가 맞다 그래서 왜냐면
참으면서 응가나 시참으면서 기다리는 거 그 인권 침해 맞잖아요. 진짜 줄 서면 정말 네. 미칠 것 같잖아요. 인권 침해 맞다가 돼서 그 다음부터 여성 화장실 면적을 1.5배 이상 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도 아직도 줄 서는 좀 경우가 부족하다. 있고,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지어놓은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성들이 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에 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졸음육에서도 만들고 졸리니까 네. 거기 가면 이제 남자 화장실 2칸씩 해놨어요. 네. 여자 화장실은 4칸, 남자 화장실 2칸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이제 제가 제안해놨어요. 이렇게 예. 지금 곳곳에서 아무튼 세상이 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자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네. 다들 기뻐하십시오. 내년에 30만 원씩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미 교복으로 교복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있다. 근데 교복 지원도 안 하고 30만 원 지원도 안 하는 다른 광역시도나 기초단체가 있으면 이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안 해줘?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사실상 이건 이제 전국가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하. 전국 수준이고요. 그래서 6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부담을 확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꼭 그렇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도 곧 있으면 이제 중학교 올라갈 거고. 그렇죠. 중학교 계속 이게 1학년 적용이 되는 또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될 텐데 네. 완전 친환경 무상급식에 아하. 고교 무상교육까지 네. 그다음에 입학 준비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럽처럼 유럽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된 거죠. 네. 돈을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거죠. 어. 입학 지원금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보면 유럽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보면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일 뿐만 아니라요. 학생들한테 학생 장려금을 줍니다. 일종의 연구수당 비슷한 개념을 줍니다.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네. 자, 뭐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의 인생 얘기도 저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어렸을 때부터 NGO의 피가 흘러서 NGO의 피가 끓고 데모 장인의 피가 끓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이 더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인권과 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게 그런 나라를 오직 만들어주고 민생. 있습니다. 오직 민생. Of the people, 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제가 링컨 형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아까 그 체포 구속 또 얘기하니까 이걸- 그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귀한 사진을 또 네, 어디서? 2008년 6월 25일 정확히 2008 6월 25일 경복궁역 사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와, 정말 비참했죠. 저 지금 사진에는 경찰들이 5명 모으잖아요. 네. 실제로는 제가 아직 목격자들이야 제 기억이 일치되는데 이게 서울 기동단 소속이거든요. 종로 경찰 소속도 저 아니에요. 보십시오. 수십 명이 저한테 달려드는데 예. 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 갑자기 수십 명이 저 멀리서 저놈 잡아라 하고 뛰어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꿈속에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뛰어야 되는데 잘 안 뛰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얼어버려서 그게 경직돼서. 당황하면 정말 그래요. 저도 아. 순간 그 달려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고 있다가 근데 바로 목을 쳐버리고 와, 그래서 그거 진짜 내동도 치고 완전히 목을 제가 이제 저때 뭐라 했냐면 잡았네. 구속시켜야 될 야. 것은 목 졸라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항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그 검은 티에 하얀 게 뭐냐면 이미 소금 땀이 나가지고 그날 되게 더웠어요. 소금기가 이제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목을 조리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잡아갈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명박을 잡아가라 이놈들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 지금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이명박을 잡아가라 네. 이놈들아 그러니까 목을 조리고 어허. 이제 아까 전에 뭐 수십 명이 저를 연행해가지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바로 구속됐어요. 예. 자, 12년 전의 예. 모습을 함께하고 아유 있는데 민망하네요, 민망하네요. 자, 안진걸 소장이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유 창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MB 때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때도 그렇고 예. 지금도 그렇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아니, 애쓰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오직 민생. 오직 그다음에 민생. 이제 제2의 이명박으로 네. 리틀 이명박으로 이끌어지는 이제 박덕금 씨를 박덕흠. 저렇게 이제 또 저희가 박덕금 씨. 감옥에 보내야 될 박덕금이요? 상황이어서 아무튼 이번 주 여러분 박덕금 씨에 대한 4차 고발, 음. 직무유기를 중심으로 한 4차 고발과 네. 그다음에 10월달 세비는 무조건 반납하게 이게 아하. 의장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진정 이걸 동시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씨도 한마디 하면 요즘 나경원 씨 계속 엉터리 소리 하고 있죠. 무슨
이재용의 세금을 왜 깎아달라고 나섭니까 본인이? 상속세 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자 상속세 몇 프로 낼까요, 박정 기자님? 우리 국민들 어, 그 재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안 내지 않나요? 실제 1%도 안 내고요. 그렇죠. 전체 이제 한 1년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 경우가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더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상속 재산이 거죠. 아예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 40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속세 내는 사람들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국민에서 40만 원에서 2%니까 전체 국민에서는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네. 상속세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온갖 공제를 다 해주고 30억 맞아요. 이상이면 50%고 30억 이상이요. 그 10억 이상일 때는 이제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일 때는 10% 네. 이렇게 세율이 처음에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상속 재산이 한 2, 30억 되면 그때 상속세가 한 10% 정도 나온다고 대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10억 정도는 공제해 준 다음에. 네. 근데 갑자기 나경원 씨가 나서서 그러니까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국민들이 댓글 난 거예요. 비판했죠. 아, 니네 집안 아버지 사업족벌 홍신학원 물려받을 게 많아서 네. 벌써부터 이명박이처럼 꼼수를 음. 쓰는구나. 그 돈 내기 싫으니까 상속세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마치 기업활동이 이축이 있는 것처럼 상속세하고 기업활동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 내는 세금은 법인세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는 기업에 물리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 많이 번 그게 부동산으로 벌었던 기업으로 벌었던 네. 그 사람이 개인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개인이 내죠. 네. 심지어 이승만 때는 상속세율 90%, 박정희 때는 75%. 어우. 왜 그랬겠어요? 그 초기 자본주의 그 반공 독재 정권들도 네. 사회에서 국민들과 사회에서 돈을 벌어놓고 음. 그 돈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대부분 어차피 하늘나라 못 가져갈 거 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이미 네 자식들은 떵떵거리 살지 않느냐. 근데 추가로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 어차피 하늘나라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당신이 돈 번 것도 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기업인이다 하더라도 노동자들 그렇죠.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피땀 흘렸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물건을 사줘서 비싸게 사주고 이러면서 돈을 번 거 아니냐. 네. 또 사회가 도와주고 정권에서 엄청난 맞아요. 특혜를 주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권 시절에는 오히려 90% 75%. 아하. 전두환 노태우 때도 55% 이상. 음. 그러니까 오히려 세율이 훨씬 높았어요.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안 하고 나경원이 지금 얘기만 모시던 하는 거죠. 나경원이 모시던 그 친일 친미 4대 매국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아예 정말 90% 70% 55%까지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폐지하자 나오니까 국민들이 음. 제발 입을 닥쳐주세요. 비판 당신이 많이 상속세 달렸죠. 내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 엄청난 비판 댓글이 달렸더라니까 이분은 입만 열면 국민 비호감이 상승하는 거예요. 아. 내년 서울시장 선거 좀 나오고 싶어서 제발 준비한다고 나와라. 하고 있네. 제발. 저는 이분이 나오면 제가 나가렵니다. 아, 저. 이분이 나오면 제가 나가도 제가 당선된다. 저는 뭐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분이 나오면 정말 제가 나가서라도 네. 당선되고 저를 낙선시켰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되고 훨씬 좋은 분이 나오겠죠. 저는 농담했습니다. 네, 민생을 그 위해서 정도로, 애쓰시고. 예, 저는 밖에서 그분이 나오면 저는 시민들과 함께 가볍게 낙선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저희 낙선 운동 안 해도 떨어질 뿐이지만 네. 뭐 그래도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경원 씨, 박덕금 씨, 한교안 씨 등은 국민 비호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해도 어려울 거라는 객관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나경원 뭐 전 의원 얘기는 저희가 계속 아마 네, 할 것 계속. 같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추가로 네. 지난주에 제가 밝혀드렸던 특집으로 그 아들 논문을 예. 사실상 대신 써주다시피 했고 다 작업을 해줬고 네. 뭐 본인 일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아하. 이탈리아 밀라노 학회에서 조직해주고 네. 우리 국내 혈세를 받아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 혈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 교수들이 네. 대신 발표하러 가고 대학원생이 그렇죠. 네. 심지어 그 대학원생의 발표 비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 세금까지 악용한 범죄다. 그래서 이 거기에 부분도 대한 또 고발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이제 이걸 고발하면 14차 고발이 되겠습니다. 14차 고발. 14차 고발 내지 14 이제 검찰의 진정서 이번 주에 냅니다. 예. 네, 또 주목해 보겠고요. 자료를 아까부터 펼치고 계시는데 자료가 이거 엄청 말씀하셔야죠. 많습니다. 예, 이게 무슨 자료예요? 자, 일단 오늘 통신비 인하 이슈를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통신비. 예, 이번에 저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는 잘했어요. 아, 이게 우상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그다음에 5G. 이게 김상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그다음에 또 정필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 세 의원이 가장 잘했는데 네. 일단 우상호 의원은 4G의 원가가 34,000원, 5G 원가가 36,000원에 불과하다. 얼마나 차이 안 나네. 서비스 원가가 그러니까 네.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5G에 큰 돈 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네요. 그리고 근데 실제 평균적으로 받아내는 돈은 5만 원대가 된다. 그래서 140%의 폭리를 차고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건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게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통신 요금을 인가받을 때 네. 요금 인가를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4G의 총괄 공급 원가는 개인당 34,000원. 5G의 총괄 공급 원가는 그러니까 총괄 공급 원가가 이거예요. 전 가입자에게 공급할 때 얼마가 들었느냐. 예. 그다음에 거기에 가입자 숫자를 나누면 1인당 4G는 34,000원, 5G는 36,000원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요금은 5만 원대, 5만 원대죠. 140%. 근데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뭐야 나는 4G는 실제 6만 원, 7만 원에 많이 가입돼 있고 무제한 요금제 때문에. 무제한 때문에. 5G도 무제한 요금제는 10만 원 이상이고요. 데이터 좀 쓰려면 8만 원 정도의 요금제 가입돼 있습니다. 비싸네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네. 34,000원에 비해서 6, 7만 원, 원가 36,000원에 비해서 8만 원, 11만 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300%의 폭리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수두룩한 거죠. 이걸 밝혀내서 우상훈이라든지 국회 과기정통 의원들이 통일 3사 대표들을 불러서 요금 인하 안 할 거냐 해서 요금 인하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게 국정감사의 취지고 예, 이렇게 해서 ABC입니다. 국민들의 정말 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긁어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필모은 자료인데요. 네. 5G에 지금 가입되는 국민이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동통이 가입되는 국민은 7천만 명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뭐 이제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뭐라 그러죠? 두 번째 폰, 세컨드 폰.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폰은 뭐라 그럽니까? 서드 폰이라 그럽니까? 쓰리 폰이랍니까? 네. 이렇게 막 여러 개, 예, 맞습니다. 두 개, 뭐 세 개, 사무실 네. 폰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 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7천만 가입자인데 그것은 즉 방리담회가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남북화해 되고 통일까지 되면 얼마나 요금이 더 싸질 조건이 됩니까? 근데 그 중에 5G 가입자는 900만 명 벌써 많이 늘었네요. 10%가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니까 또 이제 하시려고. 그 빠른 첨단 기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얼리 어답터예요. 또 이렇게 성질도 급한 분들도 있고 네. 거기다 먹고 사는 분들 입장은 예를 들면 이걸로 콜을 받거나 주문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4G보다 5G 조금 더 빨리 뜬답니다. 네. 뭐 대리기사님, 네. 뭐 그러면 콜택시, 써야죠. 네. 주문, 네. 배달앱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5G가 많이 팔린 겁니다. 아하. 근데 5G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오지게 안 터져서 오지게 민원이 발생한다. 근데 오지게 보상 안 해준다. 오지가 4번 납니다. 오지가 오지게 안 터져서 오지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오지게 보상 안 해준다. 근데 이번에 국감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이게 정필모 의원님이 낸 자료입니다. 보니까요 통신 3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이러면 박정호 PD님이나 우리 박정희 기자, 김일상 PD님이나 제가 네. 통신 3사에 5G를 쓰다가 민원을 냈어요. 그러면 쌩까버려요. 전문 용어로. 그래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뭐 앞으로 기지국이 늘어나면 잘 터질 겁니다. 기다려라.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쌩까는 네. 보상을 안 해주고. 근데 집에 가면 안 터지고 빌딩 안에 들어가면 터지고 지하철 안에 가면 안 터지고 돌아서면 안 터지고 막 맞아요. 5G가 정말 너무 안 터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똑똑한 이제 열받은 국민들 중에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내는 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예, 이동통신 3사만 내니까 안 해주니까 국민신문고에 같이 낸 거예요. 국민신고에. 예, 이제 정부 신문고에. 예. 민원 사이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랑 같이 낸 거예요. 국민신문고에도 내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내고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는데 네.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위에 관할 때 국민신문고가 이렇게 해요. 그 민원을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로 보내주면서 네.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그 민원을 과기정통부로 보내줬는데 잘 해결이 됐다 그러면 점수 뭐 5점 만점을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수미한계에서 수를 줄 거고 네, A 플러스를 네, 줄 거고. 네. 근데 과기정통부로 갔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무성의하게 그냥 통지사무소를 2천만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2천만 했다. 시간만 끌었다. 그러면 F학점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 민원은 자기들이 평가를 받으니까 민원 만족도 역시. 약간 성의를 가지고 통지사무소에 보내주는 거죠. 이거 민원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성의 있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통지사무소가 성의 있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이 오니까, 있으니까 네. 확인된 것만 11명 25만 원 정도를 보상해줬어요. 8부지 안 터진다는 사람들한테. 야, 그거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민신문고 아니었으면 큰일 날 여러분 뻔했네요. 제가 그냥 꿀팁집 하나 드리는 겁니다. 국민신문고. 그냥 통신 3가에만 민원 내지 마시고 8부지 쓰시는 분들 네. 안 지금 터지면 열받고 속 터지는데 통신 3사의 민원도 당연히 내야죠. 그리고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거 있잖아요. 하루에 어디 가면 안 터졌다. 그렇죠. 어디 갔더니 LTE로 강제 전환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완전히 5G 돈만 비싼 요금제 내고 야, 아니, 단말기 홍보된 엄청 거죠, 비쌌는데 그거. 예. 이런 걸 잘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리 우리가 민원을 내도 맞아요. 그래놓고 그 기록에 바탕에서 통신사무소도 되고 국민신문고 요즘 포털에 치면 여러분 바로 연결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요. 예. 그다음에 그냥 비용도 로그인 해가지고 그 SNS 로그인 같은 거 SNS 로. 가지고 그쵸. 민원 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저도 뭐 박덕금 씨, 조수진 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다 신고하고 왔는데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계속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장담 못합니다만 네. 선례가 남았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죠. 11명을 통지사무소가 몰래 여기 보니까 작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44만 원까지 배상을 해줬어요. 와. 평균 25만 원. 예. 그러니까 믿지야 본전이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되겠네요. 변호사님들을 돈 주고 선임해서 네.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신문고에. 해보면 되죠. 예, 그냥. 해보면 내가 되는 거예요. 됩니다. 8부지 예. 안 터지신 분들 당하지만 마시고 아. 언제 안 터졌는지 예를 들면 일주일치라도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기록해놨다가. 반드시 민원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상희 꿀팁이네, 의원 이건 꿀팁, 내가 진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예, 예. 우리 국민들 800만 명 취약계층이 810만 명쯤 되고 네. 이 810만 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 할인 폭이라도 할인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김상희 의원이 잘 냈는데요. 810만 명이나 되는 감면 대상 중에 실제 감면을 받는 사람은 5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감면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있네요. 예. 2019년 12월 기준으로 500만 명. 2019년 12월 기준으로 감면 대상이 808만 명. 네. 근데 실제 감면 받은 사람은 404천 명 되지 않으니까 무려 310만 명이 감면을 못 받은 거죠. 네. 그 금액이 4,500억대에 달합니다. 와.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통신 3사하고 일부 관료들이 잘못이 있었던 건데 신청을 해야만 네.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냐면요. 자, 장애인, 네. 그다음 기초생활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하위소득 70% 그러니까 상위소득 30% 빼고 네. 하위소득 70%가 받을 수 있거든요. 11,000원씩. 최대 33,000원까지도 할인을 해줍니다. 몰라서 못 하신 분 그러니까 많겠네, 이걸 지금. 몰라고 신청 안 했구나. 아. 신청해야지 하고 깜빡하신 분들이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안건을 제가 올려놨어요. 아니, 그것도 뭐냐면 알아서 해주면 되지 않나요? 이건 알아서 이제 참. 과기정통부하고 네. 파악하면 보건복지부가 되잖아요. 사회보장 네. 정보원이라는데 이 정보가 다 있어요. 이분들. 아.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 정보가 다 있을 맞아요. 수밖에 없. 왜? 그다음에 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도 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명단이 등재돼 있어야 되고 재산이 파악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을 뭐로 입력해 주죠? 이분들 통장으로 맞아요. 네. 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급여, 차상위 계층 수급급여, 네.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렇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분들 알잖아요. 잘 사는 30% 빼고 나머지 70% 어른들한테는 65세 이상이면 지금 기초연금이 차등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11,000원이 의무 감면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어르신들 중에 250만 명이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아니란 사람들은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것은요. 그러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지금 이 애청자들 중에 70%는
네. 평균적으로. 어. 왜냐하면 노인 중에 70%가 기총을 받으니까 네. 당연히 그 지금 애청자들 중에 70%도 그들의 자식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나 주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알려드리면 어. 그런 게 있었냐고 하면서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면요 네. 한 달에 22,000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봐야겠네요. 예. 우선 알아봐야 그러니까 되고. 부모님이 지금 기초연금 받는다. 그럼 바로 오늘 11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114로 신청.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부랑 과기정통을 네. 통해서 통삼사의 명단을 통보를 하면 자동으로 감면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 이것도 지금 제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진짜 꿀팁으로 오늘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자 열심히 한 의원들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죠. 네. 이렇게 취약계층 310만 명이 4,800억 원을 한일 못 받았다는 지금 국회 부의장 민주당 김상희 의원님. 네. 그 다음에 포지 원가가 34,000원, 파이브 종가는 36,000원에 불과한데 최소 140%에서 최대 200~300%의 폭리를 차고 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이번에 요금 인하하겠다라고 네, 이끌어낸 주인공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분이죠. 어떻습니까, 박정훈 PD님 예? 정치 전문가니까 나올까요? 예. 나올 텐데요. 이제 나올 당, 가능성이 높은 거로 분석이 되죠. 네, 당 경선을 이제 어떻게 통과할지. 경선에, 예, 그걸 경선에 봐야겠죠. 누구 나옵니까? 경선은 네. 뭐 박영선, 자꾸 저보고 장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진걸 소장. 예, 제가 좀 겸손하게 빠져야 될 것 같아서. 안진걸 소장도 가능성 있죠. 다음에는. 아니 네. 사람들이 오해하시 진짜 농담이고 우상호님이나 박영선 장관님 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같아요. 박주민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도 이분들이 그렇고. 나와서 경선하면 재밌겠네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면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다 선의 경쟁도 해가지고 서로 좋은 공약 그럼요. 내가지고 네, 예. 제가 공약으로 이제 평가받고 국민의힘당에 정책으로. 못된 사람 나오면 압승해줬으면 하는 이제 시민 한 사람 바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5G 민원 통신사에만 내면 묵살 당했지만은 국민신문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에 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아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 거기에 조정위원회. 민원을 같이 내고 잘 효과를 입증하신 분들은 지금 11명 총 야, 25만 원 근데 진짜 배상을 돈을 받았다. 배상 받았다는 게 예. 대단하네요. 시민단체 참여했는데도 이제 합세해가지고 같이 투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요건 또 정필모 의원님 KBS 부사장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 정필모 의원이 또 어떤 자료 냈냐면 단말기 보조금 불법으로 주는 거 이제 공시지원금 말고요. 맞아요. 그런 그게 게 좀 그 있었죠. 격차가 조사해보니까 10,000원 받은 사람도 있고 추가로 그 다음에 185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185만. 그러니까 만약 185만 원 받은 사람은 공짜로 가입한 거죠 사실상. 아하.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185만 원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원금만 받고. 예. 폭행이 너무 심해요. 아하. 이거 정말 제조사들하고 통신삼사 장난질 그만해야 됩니다. 아예 똑같이 공시지원금을 높여가지고 다 같이 그렇죠. 40만 원 주든 50만 원 주면 되는 거잖아요. 피곤하게 국민들 허탈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또 정필모 의원이랑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좋습니다. 있는데 야.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해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군대 갔다 온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온 한 사병 이야기로 이번에도 국정감사도 그런 걸로 싸우고 난리였는데 오히려 그런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국민들이 사람들은 볼 때. 그거 해봐야 마이너스예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걸 해야지 야당이 이러면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을 야당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도 될 수도 있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너무 여전히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로 힘든데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확 깎자고 하죠. 그다음에 택배 기사님들, 배달 기사님들,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박 손잡이 설치하자고 네. 그러죠. 국민들의 일자리 늘리자. 택배 아까 말했잖아요. 최소 10,000개가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실업도 심각한데 일자리도 늘어나죠. 얼마? 근데 황당하게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간간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뭐 한두 명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뭐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 뿐만 네. 아니라 해도 부각이 안 되는 게 네, 안 네. 되는 이유가 맨날 그 국민의당의 유명한 의원들이나 지도부급 의원들이 맨 추미애 씨 이야기만 하고 추미애 장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다음에 맨 우리 국민들 보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윤석열 비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삶을 맞습니다. 가지고 네. 야당이 수권 능력이 예.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 야당의 시간인데 이번 국감은 예전 20대 국회랑 별로 다를 바 없이 와. 득점을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시간이 되고 예. 말았습니다. 아니 벌써 1시간이 됐어요. 네. 한 10분 한 것 아니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게 항상 모두 발언 시키는데 모두 발언이 그냥 마무리 발언까지 가가지고 야, 하다 보면 아니 저희 댓글 보니까 네. 제 귀에서 피가 안 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피는 안 나는데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박정호 PD님의 귀만 걱정할 게 아니라 안진걸의 입과 목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잠도 안 깨고 주말에 요독도 남아 있는데 네. 제 지금 목에서 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까? 바로 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네. 그런 게 아닙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안진건 선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월요일마다 너무 이게 부족합니다. 모든 너무 부족합니다. 이 사안들 이 여러 가지 이분들 것들을 생각하면 정리해 생각해보세요. 주시고 야,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여보 당신하는 꼭 풀어줄게요. 저 너무 힘들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비대면 시대의 필수 노동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박수 보내는데 네. 그게 응원과 박수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나서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오마이 TV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네. 귀가 피가 나도록 들어주신 박정호 PD님도 고맙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또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또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자, 상당히 막 네. 월요일 아침부터 땀이 납니다. 지금 땀이 막. 나죠. 땀도 났어요. 등에 땀도 났어요. 네. 긴장도 아니 많이 했어요. 저희 같이 광고 하나만 하죠. 예. 저희 자바저 시청료 내는 오마이 오, 예. 뉴스에 10만인 클럽 가입 해달라고. 저는 정말 이미 네. 십몇 년 전에 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도와주세요. 네, 010-3270-3828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안진걸 소장을 저희 오마이 TV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길게 혼자 네. 얘기하는 시간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네. 오마이 TV가 유지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껏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 그 체육 정영래 시간은 매불쇼라든지 아. 또 체육 시간은 라이브 여러분 보셨죠? 그다음에 김호준의 뉴스공장 나가면 저 얼마나 구박받습니까? 말 짧게 하라고 네. 얼마나 여기 오시면은 우리 김호준 공장장님이랑 체육 선생님이 말 좀 짧게 하라고 시간이 없다고. 근데 유일하게 제가 1시간 동안 정말 그럼요. 너무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오마이 TV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쑥스럽습니다. 야, 뭐 고맙고요. 네, 강곡에 사실 호소해 아까 주셨는데 통신비 씨는 네. 이야기 한 10분의 1도 안 했는데 다음 주가 네,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매주 월요일마다 통신비를 대폭 깎을 수 있는 꿀팁 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준비하고요. 예. 월요일 10시에 예. 오셔야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안진걸 소장 돌아오고요. 또 저희는 또 내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